저희 기자들이 취재해온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본방송 시간이 짧아서 다 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뉴스톡 2부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거의 리허설에 가까운 방송이니까 좀 편안하게 봐주시고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좀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권영철 대기자가 준비해온 이야기 상당히 셌죠. 언론 장악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저희가 사실 많이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조금 끊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 언론 장악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좀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끊겼거든요. 그게 사실 방송으로 얘기를 하자면 상당히 복잡하고 꽤 길거든요. 네.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는데 맞아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을 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한상혁 방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대표적인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왜 그렇게 이제 내모냐 하면은 이 방통위를 거치지 않고서는 공영방송을 장악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원장을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게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면직되자마자 일어나고는 일련의 조치들이 한상혁 위원장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못했던 것들이에요. 자, 우리 약간 여기서 분위기 한번 정리를 하고 가자면은요. 네. 오늘 이건 뉴스톡 본방송 이후 2부니까 뭐 제가 앵커 권영철 대기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선배라고 편하게 지칭을 할게요. 권영철 선배가 방통위 출입 몇 년 하셨죠? 방통위 전담을 하고 있는 게 2010년부터니까 13년이 넘었죠. 아니 한 기자가 이렇게 오래 그 출입처를 담당하는 경우가 사실 잘 없잖아요. 출입처를 맡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제가 이제 다른 권영철의 와인뉴스 친절한 대기자 네네.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방통위는 이제 뭐 방송 정책 관련된 오래 갈수록 유리한 쪽이고 하니까 같이 하면서 이쪽 방송에 많이 하는 역할이죠. 하여튼 그 내부의 흐름은 뭐 어떤 기자보다 잘 안다고 지금 뭐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말씀해 주셨듯이 1년에 어떤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되고 난 후에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그 흐름을 봤을 때 뭐 사실 지금 언론 장악을 하려고 한다는 직접적인 근거를 이렇게 딱 뭐 문서로 지금 우리가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정황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흐름을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개별 사안으로 놓고 보면은 저게 뭐지 하고 싶은데 전체를 늘어놓고 보면은 아 이게 이거구나라는 게 딱 보입니다. 사실은. 대표적인 사례 좀 꼽아주세요. 최근에 언론계에서 뭐 약간 이상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언론계에 있는 일들과 포함해서 우선 순서들을 한번 그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 게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장관급 위원장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국무위원은 아니지만은 국무회의 참석 멤버였거든요. 근데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의견이 다른데 뭐 굳이 올 필요 뭐 있겠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각 정부 부처에 보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대면 보고를 하고 그냥 서면으로 보고하고 말아라. 네 안 봐도 된다. 왕따 시켰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온 구조고요. 또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이른바 이제 그 국민의힘 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나가라. 왜 안 나가냐? 전임 정부에서 나가 있는데 뭐 하고 남아 있냐? 이런 얘기들을 줄곧 계속 하죠. 그 또 국회에 가면은 국회 과방에 가면은 뭐 보이콧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바로 6월부터 그 작년 5월에 취임했는데 6월부터 감사원 감사가 들어갑니다. 감사원 감사를 들어가서 한 3개월 지나서 그 검찰에다 수사 자료 통보를 해요. 이게 검찰에 고발을 하거나 수사에 의뢰를 하려면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또 꼼수에서 우회하는 겁니다. 그냥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감사 자료를 검찰에 넘겨줘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수사에 착수해서 방통위 실무과장, 실무국장 그리고 TV조선 재승인 3년 4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잖아요.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장까지 3명이 구속이 되고 뭐 대대적으로 했죠.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을 조건부 재승인하도록 지시했다라고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얘기를 했는데
막상 수사를 해서 가보니까 지시한 근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선배 우리 본방 연장 방송이니까 좀 더 편하게 해달라는 지금 주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내용이 저희가 본 방송에서 사실 한 지금 이번이 한 세 번째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궁금한 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해주신 이후에 이제 KBS에 대한 이런 수신료 이야기 지금 줄줄이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그게 거잖아요. 왜 이제 아까 그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될 거는 방통위원장이 KBS 이사를 추천하고요. 그럼 대통령 임명하는 구조고요. MBC 이사 박문진 MBC 대주주인 박문진에 대해서는 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어요. 선출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방통위가 가로막고 있으면은 KBS, MBC를 직접 갈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네네. 당장 감사원이 MBC를 감사하고 싶어도 MBC에서는 감사권이 없어요. 박문진에 대한 감사권만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걸 우회하려고 해도 막히니까 이제는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방통위원장을 내몰아야 되는데 왜 지금 와서 임기 2달 남기고 막 서두르냐라는 걸 보면은 시기가 문제인 겁니다. 시기가 왜 그렇게 급해요? 8월 1일, 7월 31일까지 한상희 위원장이 임기거든요. 그럼 8월 1일에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오잖아요. 네.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오자마자 국감이에요? 국감뿐만 아니라 그런 논란을 빚는 일들을 시작하면은 네. 일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조직을 장악하고 이렇게 다독이기 전에 그러니까 새로운 위원장이 오기 이전에 이전 세력으로 정지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런 KBS 분리 중심 문제 또 감사원 출신 사무처장 임명하는 문제 이게 방통위원장이 막아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방통위원장은 우리 이동관 특보를 하겠다는 게 거의 사실 기정사실화 임명해야 하는 거지만은 아직은 전혀 변수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아직 그 가능성이 거의 뭐 99%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지금까지로는. 그러면은 이분이 와서 할 역할이 뭐겠냐. 이분이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역할이 대변인, 홍보수석, 특보를 하면서 이른바 공영방송 장악, TV 그 종편 허용,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이런 것 등등 중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 결국 하지 않겠냐. 우리가 연장이지만 너무 길게 늘어지면 또 재미없잖아요. 네. 딱 10분까지만 네. 5분도 할 건데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저는 대검찰청 그 출입 기자였을 때 사실 이제 대검찰청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는 사실 언론을 이미 만나지 않고 좀 피할 때여서 개인적으로 좀 만날 기회는 많이 없었어요. 근데 권영철 선배는 아니잖아요. 많이 보셨잖아요 예전에. 평검사 때부터 봤죠. 그러니까 근데 윤 대통령의 언론관이 사실 굉장히 그 유연하기로 기자들 사이에서는 좀 유명했었는데 많이 만나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근데 그러니까 이 자리가 사람을 바꾸는 건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언론 프렌들리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언론들과 통화도 자주 하고 뭐 이용한다고 사실 이제 뭐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늘 비판을 많이 했었죠. 이게 실제로 그 자기와 친하거나 자기가 좋아하거나 하는데 많이 흘리기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그 특수부 검사가 그런 식으로 언론을 이용한다 해서 수사를 그렇게 돌파하기도 하고 혹시 뭐 이제 수사를 하다가 벽에 부딪혔을 때는 언론에 흘려서 돌파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걸 많이 했던 거지. 그게 검사가 언론을 대하는 거하고 대통령이 언론을 대하는 건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검사 때는 언론이 조그만 정보에 목말라 있을 때고요. 언론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 전반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론은 거기에 대한 주로 비판과 감시를 많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검사 때와 대통령 때는 180도 달라야 되는데 그때와 좀 비슷하신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언제까지 통화되고 안 되셨어요? 총장 되고 뭐 문자 여러 번 받고 하다가 이제 논란 조국 수사에 장관 들어가면서부터 이젠 언론과의 그 선별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그때부터 아마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한테만 가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문자 답은 하는데 그것도 점점 횟수가 줄기 시작했죠. 저는 좀 크게 느꼈던 게 연초 신년 인사를 조선일보랑만 하는 걸 보고 인터뷰를 그거를 이제 뭐 예전부터도 계속 그렇게 조선일보 편향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메이저들을 좋아하고요. 네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국민을 상대로 한 신년 인사는 좀 이렇게 열린 장소에서 많은 언론들 앞에서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윤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기 전에
어떤 단체에서 제가 무슨 그 윤석열 대통령의 기대되는 바 우려되는 바에 대한 그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이 검사를 하면서 소신 검사로 꽤 알렸잖아요. 그렇죠. 검사와 부장검사 할 때까지 소신 검사는 소신인데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돼서도 소신이면 이것은 불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려가 된다. 실제 지금 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건 진짜 위험한 이런 얘기들이 종종 들리거든요. 네. 아마 그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고 지금 언론에 대해서도 계속 조금 비판하고 하면은 왜 이게 공영방송에 대한 게 노골적으로 시작이 됐냐면은 지난해 9월에 MBC 보도로 촉발됐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 네. 이후에 MBC에 대한 공세가 강화돼서 심지어 얼마 전에 그 MBC 취재 그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했죠. 그리고 KBS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보도가 나오니까 이 KBS가 이럴 수가 있냐. 바로 거기에 왜 배신감을 느끼는지 저는 사실 이제 기자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잘못한 건 맞아야 되는 게 고위공직자의 뭐 의무이기도 하거든요. 그 언론의 기본 개념이 비판과 감시니까 당연하다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내가 정권을 잡았는데 왜 공영방송이 아직도 야당 편이야? 그건 이게 가장 불만인 거죠 이게. 그렇구나. 자, 우리 네.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런 시도, 방송 장악 시도, 총선 전에 뭐 어떻게 좀 효과를 내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길로 보는데요. 공영방송 무력화라는 거는 KBS, MBC도 종편과 더불어서 원오브 댐으로 그냥 방송 여러 개 중에 한 개만 되게끔 KBS만 좀 독보적이었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그게 수신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으로서 위상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걸 무너뜨리겠다. 이젠 종편 이건 뭐 무한 경쟁해라. 원오브 댐. 원오브 댐으로 가겠다는 그래서 공영방송 무력화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네. 총선 전에 하려면은 이미 여름 정기국회 전에 사실 판을 갈아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결국 KBS, MBC 경영진을 가겠다는 게 이명박 정부 초기에 KBS 정현주 사장 사태가 일어났고, 그랬죠. MBC 사장은 당시 엄경 사장은 이제 출범 직후에 뽑았으니까 사장은 안 바꿨지만은 PD 수첩 광우병 사태 때문에 몰고 갔었잖아요. 다 나중에 무죄가 나고 했지만은 정현주 사장은 임기가 지난 다음에 지금 정현주 사장이 방통심의위원장 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 사람을 또 겨냥해서 아마 방통위에서 감사원, 국세청 등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서 감사 조직을 만들었거든요. 그 조직의 첫 번째 할 일이 또 방통심의위를 검사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시끄럽게 이 6, 7, 8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많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KBS 수신료가 닫히면은 지상파 방송, 특히나 중소방송들이 큰 위기가 올 겁니다. 근데 수신료 분리 문제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계속 뭐 매 정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권 잡을 때마다 야당들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잡으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의힘이 잡으면은 민주당 쪽에서 분리징수하자라고 하는 게 공영방송들이 여당 편만 든다 이런 이제 반발의 목소리였거든요. 근데 그건 안 됐었잖아요. 예. 어쨌든 그 법원에서 좀 제동을 걸어서 이번에는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은 이제는 강력한 힘을 가진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실이 나섰잖아요. 그래서 그 KBS 김의철 사장이 분리징수 취소하면 내 바로 그만두겠다고 나오는 게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대로 갔다는 KBS가 제자리에 설 수 없다는 걸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내일도 뉴스톡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다음 주부터 2부를 조금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많이 봐주시길 바랄게요. 문영철 대기자원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